사실상 지금 분석 또한 의미가 없다고 이게 이어져요. 하루 5%가 빠지고 그 다음날 6%가 오르는데 그게 분석으로 과연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인가 싶은 생각이 좀 큽니다.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항상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사, 그리고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만큼 팔아, 이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항상 세워두고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없어. 전략을 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차트, 추세 추종 그런 말들을 하던데 지금 시장을 추세로서 대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각을 가지고 과거 차트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과거의 힘을 이렇게 모아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높은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진심으로. 지금 상승 능력은 대부분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내가 미쳐가지고 광기에 개미들과 함께 탑승을 하던가 혹은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든가. 제가 전자이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 그리고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4,000명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하고 리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찝찝하고 도박스러운 건 저는 절대 권장을 드릴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답답하겠죠. 욕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르기만 한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지금이라도 따라타야 된다? 그건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상승의 이유가 없지만 상승폭이 가파랐듯이 하락도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 또한 광기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니까. 상승장도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상승장이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광기장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한번 미끄러지면 계단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분명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도 대응을 못하고 안 했지만 하락도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일 거고 진짜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한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저희도 좋게 보는 종목, 업종 많아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가격대를 세팅해 둡니다. 근데 그런 분석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은 뭐가 있냐고. 없단 뜻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4일 수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0.34%, 나스닥 종합은 1.43%, S&P 500은 0.84%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7%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기술주 중심의 매도 물량이 꽤나 많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악재가 반영된 부분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다, 지금은 너무 비싼 가격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나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패스. 근데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이 정체되고 있다, 무산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은, 자, 젠슨 황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이가 좋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액수나 투자 시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심리의 매도 물량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픈 AI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른 반도체 회사 칩들을 검토하려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려가 더욱 확산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실적이 거진 안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도 도입을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 엔비디아의 범용형 칩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칩으로 유명하다 보니 더욱 좀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자로 보면은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 근처에 이란의 드론이 공격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우선돼야 되긴 하지만 협상을 하루 앞두고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모두 끝내둔 상태이다, 이러한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각 국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당분간 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도 물량이 꽤나 나왔었고요. 장 마감 후에는 AMD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AMD.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시간의 주가는 8%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분석을 본다고 하면은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됐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겠죠. 과거 엔비디아의 사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10개 분기 중에 엔비디아가 8개인가 9개 분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대값이, 시장의 기대값이 훨씬 높아져서에 대한 포인트가 클 텐데,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까지는 아니고 진짜 솔직한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스피가 월요일날 5.26% 빠지고 전일은 6.84% 오르고, 이거는 우리가 분석의 영역에서 대입을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승 동력이 뭐가 되었건 간에 지금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올라가냐 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금 예탁잔고가 11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게 매우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결국 개인들의 수급이죠. 그 수급에 대한 게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무조건 강하게 오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판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이 돼야 하는 건데, 이거는 갈수록 코스피가 5천, 7천 얘기가 나오든 코스닥 3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건전하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투기판으로 점점 변질돼가는 느낌이 좀 최근 들어서 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3천까지 간다고 했어, 그렇게 사야 돼, 그래서 묻지마 매수로 올라가는 거는 작전주랑 저는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코스닥 3천 너무나 갔으면 좋겠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가는 방식이 지금처럼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은 좀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공감을 못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욕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요새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빠져야 한다고 보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사실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은 미쳤다. 무조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오른 것도 광기고, 여기서 오늘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광기야. 근데 당장 오늘 5%를 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급등 나오는 거를 사실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부터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없을 거라고도 함께 생각을 해요. 지금 증시가 왜 오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유동성이 강해서 코스피가 7천 간다고 하니까 일단 사고 본다? 그게 작전이고 투기지 뭡니까? 객관적으로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이랑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엊그제 5%가 빠지고 어제 6%가 오르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끼워 맞추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그 결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어떻게 분석을 해도 투자 관점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일단 오른다고 따라타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저는 그러한 투기를 권장할 수는 없어요.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은 잠깐 쉬어도 된다? 그렇게 치부하고 넘기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분석 또한 의미가 없다고 이게 이어져요. 하루 5%가 빠지고 그 다음날 6%가 오르는데 그게 분석으로 과연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인가 싶은 생각이 좀 큽니다.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항상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사, 그리고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만큼 팔아, 이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항상 세워두고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없어. 전략을 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차트, 추세 추종 그런 말들 하던데, 지금 시장을 추세로서 대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각을 가지고 과거 차트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과거의 힘을 이렇게 모아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높은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진심으로. 지금 상승 등록은 대부분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절대적으로 아닐걸요? 시장을 주무른다고 하는 외국인도, 한국에서 나름 획을 긋고 있는 펀드, 운용사도 지금의 시장은 따라가지 못해요. 안 따라가는 경우도 크겠죠. 광기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들은. 지금 매수의 가장 큰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상 개인이에요. 개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미용실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사실은
왜냐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그냥 야 주식이 그렇게 좋대 나도 삼전은 사볼까? 그렇게 해서 사면 돈 버는 장세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분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석의 영역은 이미 지났다. 분석이 안 통하니까 메이저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결이기는 하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조정론을 최근에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유튜버도 그렇고.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봐요.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도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3천 간다고 묻지마 매수하는 게 분석이고 투자면은 저는 주식시장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투자판이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내가 미쳐가지고 광기에 개미들과 함께 탑승을 하던가 혹은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든가. 제가 전자이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 그리고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4,000명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하고 리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찝찝하고 도박스러운 건 저는 절대 권장을 드릴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답답하겠죠. 욕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르기만 한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지금이라도 따라타야 된다? 그건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상승의 이유가 없지만 상승폭이 가파랐듯이 하락도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 또한 광기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니까. 상승장도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상승장이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광기장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한번 미끄러지면 계단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분명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도 대응을 못하고 안 했지만 하락도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일 거고 진짜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한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저희도 좋게 보는 종목, 업종 많아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가격대를 세팅해 둡니다. 근데 그런 분석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은 뭐가 있냐고 없단 뜻이죠. 신규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 이렇게 종목 안 나오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매매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 일을 가지고 치부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기에 지금 쉬어도 돼? 이거는 좀 짜치는 표현인 것 같고 지금은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좀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기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뭐 분석대로 가야 우리가 기회로 느끼고 바쁘게 움직이고 하지 지금은 그럴 수가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답답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 특히 주린이 분들은 더더욱 체감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2월 4일 국내 증시 개장했으니까 일단 흐름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필히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조만간 종료가 될 텐데 그와 동시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기업들은 회계연도 말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대한민국 90% 이상이 그래요.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외부 회계법인에서 확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이 기업이 존속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인지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볼 때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이 뭐 의견 거절 혹은 부적정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거래소에서 상패 심사팀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퇴출을 좀 빠르게 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성 증시를 갉아먹고 있는 기업들을 빼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걸 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기업들도 빼자는 거니까 투기성 이미지도 결국은 좀 벗겨질 수 있는 관점일 거라 생각은 해요. 결국 투자의 본질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존속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가 투자의 가치가 얼마나 벌 것 같은지가 투자의 가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